사랑과 평화. 피스. 아, 10시나 먹어요. 자, 한 주간에 있었던, 아니 한 주가 아니지, 3개월간에 있었던 댓글들 중에서 주요한 댓글들 한번 살펴보면서 그럼 주야만 없어요. 그냥 다 읽어요. 잡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동안 읽었는데 그거를 방송에서 다 읽을 수 있을까나? 아 그냥 그 빨리빨리 넘길게요. 별거 없겠다 싶은 거. 개뻥이죠. 네. 6초 만에 다 읽을 330의 사투날리아라는 분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보스 장사 안 된다고 했었던 그걸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은 휴고보스 매출 상승으로 가격 인상, 경영진 이름 하나도 모른다 하면서 망할 거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안목이 크크크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 매출 괜찮은가 봐요, 휴고보스가? 매출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 코로나 때도 성장했고. 이거를 입나요? 이게 수요가 있을 수가 있나요? 옛날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향수도 있고 뭐 라이센스도 있고 뭐 기존 라인들도 어쨌든간 그 일종의 하이엔드 수특의 좀 스탠다드 같은 느낌으로 그래도 좀 팔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그때 얘기했던 때는 사실 저런 뭐 오렌지 라이블이라든지 그 메인에 가까운 어떤 수트들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에센스에 나왔던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운 환경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휴고보스가 막연히 아무도 소비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은데 글로벌로 보면 아닌 상황인 것 같기도 한가 보네요. 그리고 사업이 또 다각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 댓글 보고 헐 진짜? 이런 느낌으로 위키피디아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높은 브랜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치나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경영권이 초기 경영권이랑 다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VC가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돈 안 되는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잘 되는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만 저는 그 어쨌든간 패션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그 휴고보스의 어떤 팬덤이 생길 것 같은 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 휴고보스는 그러니까 브랜드 포지셔닝이나 여러 가지는 되게 다르지만 투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포렘도 매출 잘 나와. 그렇지. 포렘도 매출 포렌조는 어떤가요? 근데 포렌조는 완전히 갔다가 그랬다가 기업 규모를 완전 줄였어요. 그러니까 포렌조가 NF 아니에요? 포렌조가 아니 들어봐. 포렌조가 책. 00년대쯤에 이렇게 저 사업을 좋아했어요. 엄청 벌려가지고 그래갖고 전 세계 이제 라이센스 플레이까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 피에르 가르댕이 갔었던 그 루트로 이렇게 갔다가 그랬다가 확 그거를 다 걷어가지고서는 지금은 브랜드 이제 안 좋지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옛날에 그런 어떤 그 디자이너 브랜드로 이렇게 재편을 했죠. 한때 좋아했었는데. 저도요. 포렌조가 옷이 예뻐요. 자, 그랬고요. 근데 이게 3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그 영상을 올렸던 거는 이제 작년이 3개월이 아니지 한 반년 저 가까이 됐네. 작년 말이었어요. 12월이었었어요. 근데 3일 전에 댓글 달면서 뭐 비아냥거리나 안목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 감각이 없는 네 정신머리도 참 개족같구나. 왜 싸워? 그러니까 니나 나나 뭐야 다 그냥 별 볼 일 없다. 아까 서구한 얘기 못 들었어? 무의미하다고. 그래, 난 이제 올해 목표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야. 네, 저는 이런 개인들의 의견들을 다 존중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분한테 하트를 눌러줄 거예요. 사랑은 또 주고. 사랑과 평화. 피스. 자, 10시나 먹어요. 자, 일본 가고 싶다님께서 복귀와 함께 정성호의 파리만육이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만육. 파리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할 게 있어요?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네.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아. 재개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일본 가신 김에 한번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일단 이제 해외 여행을 예전만큼 쉽게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근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말도 안 돼. 어제 일본 예약했는데 38만 원이었어요. 진짜? 38만 그거 싸네. 언제 가는 거야? 8월 말. 8월 말인데. 야, 어디 항공사?
집에 온 거 처음 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가 항공이네. 근데 일본은 저가 항공 있으니까. 저가도 38이면 싼 건 아니죠. 그치. 근데 일본 일본 근데 요즘에 조금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사이에 물류비가 올라서 그런지 한 막 올라갔어. 5, 60은 기본으로 깔고 가요. 맞아. 저 제일 싼 걸로 아주 일찍 가는 걸로 했어. 화물칸에 타고 가는 거군요. 화물칸도 못 타가지고 밑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아무튼 비행기값 너무 비싸고 네. 그냥 그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느껴지는 그 약간 설레는 느낌 그런 거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쇼핑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 시간이 있으셨어요? 개인 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 내가 젊었을 때하고 좀 다르게 그 나와의 어떤 충족감 스스로에 느끼는 충족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막 싸돌아다니면서 뭘 구경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있잖아요. 저 동감합니다. 예, 그냥 어디 한 군데 딱 되게 좋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노신사 같네요.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두비두바. 신사를 빼고 노만 하자. 아 오케이 노시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머시브하게 다녀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특별히 뭐 썰을 그렇게 풀 거는 없으신가 봐요? 저는 원래 이렇게 뭐 이름 같은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 어떤 뭔가를 감흥을 얻었어도 이렇게 다 흘려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대충 어디 앉아 있었어요? 그냥 뭐 길 가다가 공원에 앉아 있고 구다리 밑에 앉아있어. 그런 느낌이네. 카페 뭐 유명한데 뭐 강그 뭐 그런 데도 앉아 있었기도 했죠. 네. 기본적으로 성호 형의 그 파리는 네, 5스타 호텔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았어요. 아 그리고 파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 아, 우리 따위의 여행이잖아요. 아이고 네. 그지가 감히 파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코로나를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아, 이미 한 100년 전에 다 걸렸어요 그 사람. 6년 전에 걸렸어. 걸렸다가 나서 다 이제 났어. 걱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잔 돌려 마시고 뭐 잔을 돌려 마셔요. 클럽에서 아 우리 김치찌개 같이 먹듯이 아 역시 많은 건 공통이구만. 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나 뭐 아저씨들의 세계는 이렇게 좀 구수한 면이 있죠. 그런 파티가 아닌데. 자 그리고 먼데이님께서 중간에 앉은 아재는 어줍지 않게 정치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네요. 오 오늘 디스 특집이네. 내 얘기인가 이거? 아재 설마 난 아니겠지? 제가 최근에 안 하니까 성호 형의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헬로 아르노님께서 오늘 매운맛이네. 전무님은 늙지를 않으시네 용안이 무시무시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좋은 말이야. 아, 약간 무시무시하다니. 채찍과 당근 이런 건가요? 아 최닥이.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 아, 그 채널이 저 성우 형 맨날 생각나요. 그거 보면서 진짜 성우 형 좀 마츠다 생각이 사. 나더라고요. 왜? 마츠다라는 이제 그 부동산 업자 그 한 성우 형보다는 좀 젊어 보이지 한 40대 한 후반 정도 되고 한 5살 차이 날 것 같아. 그런 느낌인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나왔대요. 그래갖고 양국의 언어를 다 완벽하게 구사해요. 아주 어, 정서도 완벽하게 알고. 거기에 이제 그루밍을 굉장히 깔끔하게 성우형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동산 업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퇴근하고서는 뭐 무슨 뭐 맥주 한잔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브이로그 영상으로 같은 이제 거예요. 브이로그로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사 차원에서 이제 팀 꾸려서 하는 거예요. 그 어. 부동산 회사에서. 그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진짜? 엄청 하이 지금 퀄리티로 찍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성호형 같은 느낌이다. 성호형의 영상 업자가 붙으면 좀 저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젠틀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잖아요. 맞아. 아니 먹을 거 먹고. 그래서 맞아, 이 사람이 재밌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마치다상. 나는 내가 뭔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자. 완전 투명하잖아 나는. 별명이 젠틀몬스터라고. 아 잼몬이네. 젠틀인데 몬스터예요. 잼몬이셨군요. 그건 인정. 자 그리고 김동훈님께서 흔히 말하는 팝하고 힙하다는 것들이 소비 트렌드가 되고 모던한 소비 양식들 역시 취향을 위해서 구매되는 시대가 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많은 것들이 이미지 기호,
곧 자본으로 대체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 도덕적 가치들이 빠르게 주요 쟁점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건 나의 자아인데 타는 이미지화되고 자본 가치로 치환이 되니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정신을 살피는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 방면에서 접하게 된 이미지들로 자아 욕망이 비대해지고 이로써 제대로 된 욕망 실현이 불가능해진 현대인들이 도덕적 우월이라는 초월 가치에 기대어 욕망을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비평 가시네 아주. 이분은 심리학 내지는 철학과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그 약간 뭐 교양 수준의 이상은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 게 쓰는 용어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제 이게 일상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어쩐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런 말 있죠. 꿈보다 해몽. 저희가 하는 이런 이상한 잡담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다니. 어떤 사회과학적, 철학적 그 결론을 도출하신다는 게 죄송스럽네. 아 진짜 우리 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죄송하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딴 걸 듣고 남기지는 않아요. 딴 걸 듣고 여기에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보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뭐 어머니랑 대화한 내용에 대한 그것도 감상을 여기에 재밌겠네 그렇게 하면. 자 그리고 옛날에 저희 그 노키아 그 9 퓨어뷰라고 제가 한때 쓰던 그 진짜 희한한 핸드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댓글에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야,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저 외에도 계셨네. 그래갖고 쓰고 이거는 있고. 절대 제가 봤을 때 저희 청취자는 아닙니다. 그거 검색하다가 그럼 어긋나 있는 있을 분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루팅웹 VOAT가 되고 뭐 퓨어뷰가 DSLR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뭔 말인가요? 이거를 쓰는 분이 저 외에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께서 다시 또 오시라는 이제 저희 이제 쉬는 사이에 다시 오라는 이제 그런 리액션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댓글 남겼어요. 그래서 2달 됐나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냉정. 상처. 세상에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를 이렇게 기대를 해주신다는 면에서는 고맙지. 너무 감사하죠. 그 우리가 재밌던 얘기네. 우리 진짜 재미있는 꿀잼이죠. 자 그리고 프롬더큐 투파리님이 야 이분 진짜 오랫동안 듣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번 초대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짭이 버스에서 많은데 짭이 많아서 누가 오리지널인지 모르겠어. 네, 다 그 한 몇 중 인격 이런 게 아닌가. 듣다가 패널분들의 가구 또는 조명 추천도 듣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 패션에서 인테리어로 관심이 넘어간다니까 정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이제 그 관심사가 이렇게 좀 전환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좀 우리가 이걸 야마로 잡아가지고서 다음 이제 에피소드에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좋을 것 할게요. 같아요. 안 2주에 그래도- 감품 한번 하면 좋겠다. 안 그래도 저는 조명 같은 거 좀 꽤 사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그래요? 얘기 좀 해야겠다. 인생이 너무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하지. 조명은 박근혜죠. 조명이 왜 바꾸네요? 그 100개의 그 막 그 환한 조명이 이렇게 비추는 것 같다 그 얘기. 조명은 뽀금인데 어쨌든. 오케이. 근데 또 요즘에 좀 배기 싫은 게 그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온갖 그런 쓰잘데기 없는 가십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서는 이거를 뭐하러 기사로 쓰고 앉았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주 정치 얘기 어설프게 하는 사람 보구나. 에이 이거 보수충.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진짜 제대로 된 기자는 우리 그 서울신문의 조희성 기자밖에 없지 않나. 상 받으셨죠? 인정. 그렇습니다. 5월달에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결혼만 안 한다고 했으면 욕했을 텐데. 결혼한다고. 결혼하긴 할 건가 보네. 진짜. 지금 언론이랑 허니문 기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허니문?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 게 네. 김건희 기자. 아니 심해 그래도. 너무 별 쓸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기본적으로 언론에 기대를 안 해요. 이제. 그렇죠. 그럴 거면 저를 다뤄주십시오. 자 내 말이. 그리고 이거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다 그런 거여가지고서는 뭐 돌아와요 뭐 이런 얘기들이어가지고 자, 네 감사합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사실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무려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루틴화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이거를 당연히 요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몸에 이제 그냥
익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삶에서 그냥 되게 당연한 게 돼버리면은 어떤 재미도 못 느끼게 돼버리거든요.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약간 했었었죠. 근데 또 몇 달 또 안 떠들어 보니까 또 가끔 이렇게 또 만나고 떠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다시 한 돌아. 3개월하고 3개월 쉬고 그래요. 아 괜찮다. 시즌 네? 때처럼. 시즌 성우형한테 혼날 소리 나라고 있네. 전 유머였습니다 형님. 아니면 2달하고 한 달을 쉬든가. 차라리. 아무튼 이거를 내가 형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를 어떻게든 좀 이어가 보려고. 아 그쵸. 저희는 성호 형 때문에 하는 한 거예요. 70만 원 썼다 그때. 그러니까 70만 원 나왔어요? 70만 나왔죠. 아무튼 참고로 저희가 밥 먹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둔다고 징징대면서 철철복지 가지고. 설철 오늘 갑니다. 지상 철철복집이 그렇게 맛있어요? 죽여줘요. 설철 가면 제가 한번 살게요. 오 지금 가요 이거. 네, 1인분씩 드실 수 있습니다. 철철복집이 뭐예요? 아 철철복집이 저기 그 거기 동네 어디라고 해야 되죠? 그 무교동인데 무교동. 그 복을 원래는 이제 탕으로 먹거나 하잖아요. 복집이에요, 복집 말하자면. 근데 거기는 그 판에 구워요. 어. 근데 이제 소금구이가 있고 그 불고기가 빨간 거. 있어요. 복을 굳이 빨간 걸로 이렇게 먹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서 궁금해서 우선 소금구이를 먹었어요. 당연히 소금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불고기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불고기가 아예 다른 매력이어서 메뉴로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니를 팔아요. 그리고 고니 좀 약간 비리고 짠데 거기다 밥 비벼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히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지리도 지리 있고. 해서 지리탕 먹고 그 다음에 지리랑 탕이 거기도 이제 흰 거 빨간 거 탕에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매운탕이면 이제 볶음밥으로 가면 되고 지리면 죽으로 가면 돼요. 딱 먹으면 깔끔하게 끝. 그 방금 좋았다. 지리면 죽으러 가면 된다. 인정 못해 지리는 정신이고. 지리고 죽자. 지리고 싶. 펀치라인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어쨌든 좋았습니다. 네, 철철복집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철철복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먹고 얘기할 걸 한번 열심히 하고. 가보세요. 30년 된 노포인데 저도 그 하이피스트의 병재 차장님 때문에 이제 가게 됐어요. 한번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작년 말에 갔는데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진짜. 오늘 그 이제 저랑 친한 그 에디터 친구랑 가요? 그 캐나다 가는 또 에디터 친구 후배가 있어가지고 아 남현지 이제 네. 가요? 겸사겸사 오늘 저녁에 가기로 한 캐나다 왜 가? 센스 직원 됐어요. 아무튼 훌륭한 친구네 그 친구. 역시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들은 여기 계속 자기 다 나왔어요. 커리어를 막 걔는 막 그 뭐라 그러지? 어떻게 길을 막 뿌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새로운 커리어만 만들어내. 현재가 대단한 아주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에디터이죠. 예전에 저희 되게 초기에 여기 게스트로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그 예전 에피소드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때 뭐였죠? 허핑턴 포스트. 그때 디어 매거진하고 허핑턴 포스트에서 복으로 넘어간 어느 시점쯤이었던 것 같은데. 허핑턴 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아마 허핑턴에 있을 때 처음 나왔고 그다음 보고 넘어가는 그때 또 한 번 나오지 않았나? 아니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만 한송인이 여러 번 나왔어요. 한 번만 딱 나오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거의 한 5, 6년 정도 됐을 텐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5년 정도 됐어요. 심심하시면 맞아요. 이제 보통 이제 유튜버들은 이제 이쪽에 링크 클릭하시면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찾아보라고 해. 우리도 못 찾아. 아 이제 우리 그런 거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1시간씩 붙여서 그냥 내고. 우리도 이게 언제 적에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뭐 이런 거 레퍼런스 좀 찾으려고 그러면 모르겠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일단 그 중간에 노래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게 다 불법 저작물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팟빵에 있잖아. 팟빵. 그렇죠. 네. 아 유튜브 그래요? 그렇지만 그 수익만 안 되는 거 잘리진 않죠. 네네. 우리 노래 잘 찾더라고요. 우리 그거 유튜브 돈 어떻게 빼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거 다 올려놨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렸나요? 예전에 올렸었지. 그때. 지연이가 올렸었나? 지연이가 다 올렸었지. 그래서 다 숨겨놓은 걸 거야 지금. 맞아. 그거를 1시간짜리 그 중간에다 살짝 껴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10초 이상만 되면 그거를 사람이 검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요즘에 유튜브 방금 들어보나? 방금 낀 것도 알아요. 아 진짜. 옛날처럼 쩐다.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철복집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흘러갔네.
요번에 그 최근에 갔던 데들 중에서 여기 좀 인상적이었었다 싶었던 그런 공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주제를 그냥 여기 좀 가져왔네. 괜찮았네 그랬던데. 서출구네. 먼저 너 먼저 한번. 저요. 철철복집이 진짜 조금 음식점에서는 되게 인상 깊었고 그 그래픽이라는 만화방 우리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 그 옛날에 장진호 거리라고 했던 경리단길. 경리단길 저 안쪽에 이렇게 안쪽. 있잖아요. 거기 끝까지 가면 그래픽이라고 그 저희 요즘에 좀 핫하죠. 예, 우리가 그래픽 하는 그 그래픽 디자인 할 때 그래픽이 아니라 그래픽 노블 할 때 그 그래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청 현대적인 동그랗고 약간 쿨한 노출 콘크리트 건물 안에다가 만화방을 만들어 놨어요. 건물을 뭔가 그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아, 그러네. 되게 희한하게 생긴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만화방으로 만들어 놨는데 졸라 힙해요. 네. 졸라 힙하. 근데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인스타에 봤어요. 가상의 경험이네요. 폰 그래픽. 네. 저는 미친놈 아니야? 저는 진짜 미치는 점점 더 미치는 약을 먹고 있는 거라고 확신이. 아 여기서 3명 중에 1명 가봤겠지.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요즘에 큐가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 못 가요. 아 그래 줄도 길어요? 예. 요즘에 진짜 그런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오프라인 공간들은 다들 이제 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못 가죠 이제. 맞아, 이 29맨션도 예약 꽉 차가지고 네, 예약 못하면 못 들어왔었어요. 그 29맨션도 그 광고도 엄청 많이 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또 되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전시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좀 전략이 좋은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29쪽은 이제 좀 그 어떤 감성, 감도 이런 거를 이제 확실히 좀 살리려고 하고 무신사 쪽은 이제 좀 그 여전히 이제 고수했었던 그런 그 정직한 거래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정직하진 않아졌잖아요. 아니 저는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승윤씨 29맨션하고 지금 29 광고에 많이 보여주는 그 슬로건이 당신 이 구하는 삶. 예를 들어 뭐 하시시방님이 구하는 삶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를 숫자로 중간에 전치사처럼 쓴 건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 구랑은 되게 잘 맞는다. 그리고 29를 알아 보통 이 구라고 많이 하니까. 그리고 무신사는 일단 어쨌든 그 히트친 카피가 무신사랑해잖아요. 무신사랑. 그거 말고 카피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강제로 밀었지. 근데 무신사랑에는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무신사랑 해라. 무신사랑해라 혹은 사랑해. 무신사를 사랑해라.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건데 무신사랑 뭐래? 저는 그 요즘에 그 스타벅스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이제 미국 스타벅스 지분을 한국 이마트가 다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그 한국 100% 한국 그 회사가 됐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 매장들에 가보면 그 좋아하는 걸 좋아해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써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W 컨셉이 제가 알기로 이제 이마트 쪽에 신세일 인수가 거예요. 됐죠,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같이 협업해서 예를 들어 유니폼은 아니지만 협업한 아이템들을 굿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 수도 있고 지금 공개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장 하나에서 런웨이처럼 이제 그 옷들 입고 막 걸어다니는 걸 그 제 친구 인기가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저는 그 좋아하는 걸 좋아해라는 그 슬로건이 이제 바뀐 스타벅스의 첫 번째 캠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 자체가 원래부터 팬덤이 정말 큰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 따라갈 브랜드가 나이키 없겠죠? 정도밖에 나이키?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게 호불호가 되게 갈리더라고요. 제 친구 뮤지션은 맨날 볼 때마다 욕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제가 봤을 때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종의 좀 째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 스타벅스한테 원하는 그 외국 맛. 미국에서 온 미국 맛. 예를 들어 블루바트랑 그런 거. 무언가 같은 거. 근데 갑자기 한국어로 빡 적혀 있으니까 야 뭐야 무슨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되게 동일한 컨셉에 좀 편안하고 음악도 그렇고 매장 직원들이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은 거기 일단 맥북 없으면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좀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커피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맞는데 그래서 근데 전 그걸 보면서 그 좋아하는 걸 좋아해를 보면서 무신사랑 이구가 하고 있는 한국어 슬로건들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신사 정도가 저런 종류의 기업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겠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한 건 일도 아니긴 하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뭐 MZ 세대를 뭐 대표하는 그런 플랫폼인 맞아요. 하는 것들은 네. 신경 쓰겠죠 아무래도. 스타벅스는 저는 그거를 신세계 다인선지 몰랐거든요. 근데 보면서 그 시각적인 걸 왜 이렇게 구리게 했지? 뭐 슬로건이 구리고 아니고를 떠나서 근데 그게 구리다기보다는 째스러움이 없으니까 스타벅스 기존 느낌이랑 안 붙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째스러움만 없으면 넌 구리군. 아우 저는 뭐 그냥 사대주의자예요. 아주. 조선시대 때는 거란족을 숭상했을 겁니다. 아 뭐 야유 채플린 이런 분들이 이제 야율승준. 야유 승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야율 왕족이야? 스타벅스의 한국에서의 이미지는 네. 본토에서 갖고 있지 않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본토는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중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스타벅스는 어느 정도 대중화가 돼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힙한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미국에서의 스타벅스는 화장실 갈 때 가는 곳이에요. 뭐 그치. 그리고 사실 커피숍을 간다. 음. 그러면 저는 굳이 블루바틀이나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 뉴욕 같은 데 가지 않거든요. 그쵸 힙한데 로컬 같은 거 찾아요. 왜냐면은 그 정말 작고 좋은 커피숍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한국이랑 또 카페 문화가 좀 다르기도 하고 다른 면도 있고. 난 그래도 스타벅스 작년 여름 내내 그 아이스크림 블렌디드 콜드브루 그거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 맛있어요? 그 시즌 음료를 저는 열심히 먹어요. 뭐 아이템 모으지도 않는데. 근데 그게 끊어져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빨리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찌는 것만 먹는데 살이 안 쪄요? 밥 대신 먹어요. 대박. 스타벅스 저희 가평에 가면은 스타벅스 리저브가 하나 있는데 가평 스타벅스를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가 진짜 거의 진짜 제가 본 모든 스타벅스 중에 제일 좋거든요. 왜 굳이 가평에다 그게 제일 좋은 걸 지어놨어? 거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기 이용 고객이 많긴 많더라. 근데 그 주말이어갖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놀러 놀러 가다가 사람들. 이제 가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가평 정도면 빠글빠글할 수 있죠. 가평에 사람들 엄청 많이 가는 데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위치도 가평 시내 쪽이 아니라 그 중간 그 국도변에 그냥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데가 더 많이 가는 거지. 휴게소 대신 가겠지 사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 여자친구 때문에 홍성을 가끔 가잖아요. 홍성에도 어디 이상한 데 짱 박혀 있는 카페들에 사람이 졸라 힙하게 해놓고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맞아요. 베이커리 카페라고 불리고. 대형 커다란 카페들 뭐 엄청나고 사실. 그러니까 거기 그 가평 스타벅스 가보기 전까지는 저는 저기 그 성산의 스타벅스가 진짜 제일 좋았었는데 거기가 뷰가 되게 좋거든요. 성산은 어디야? 성산 일중공? 네, 거기. 여자친구하고 전국 투어하더니 그러니까 아니 무슨 스타벅스만 다녔어. 지방 매니아요? 성산 쪽에 좋은 데 많아요. 전국 스타벅스 찍기 뭐 이런 거 하나? 그래서 근데 가평 스타벅스 보고서는 진짜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잘 해놨어요. 지방 수박 매니아. 지방수박네. 자 그래서 지방 전문 스타벅스 유튜브 한번 하시죠. 괜찮다. 오늘은 가평을 왔습니다. 제가 최고로 치는 곳이지. 저는 근데 저도 채널 이름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야, 그러면 정영진 부회장 바로 연락오지. 그, 멸공 하면서. 용진이 형한테 멸공. 회사 옮길 때 됐잖아요 이제. 그래 커리어 뻥튀기 한번 하자. 자 그랬었고요. 자 근데 스타벅스 얘기로 어느샌가 이렇게 빠져들었는데 공간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좀 가보시죠.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었던데.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매장? 열었죠. 내가 또 저희가 임동주를 빨았어야 했는데. 방송 그 안 할 때 이제 열었죠. 그 4월 27일인가? 날짜 늦게 가시는구나. 그날 프리오픈을 하고 5월 1일인가 정도에 이제 그 일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리오픈에 초대한 사람들한테는 그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 이제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고 버즈라블로랑도 같이 여러 가지 재밌는 작업들을 했고 이런 것들 알려져 있지만 그 수비니어 형태로 자신들이 프로젝트성으로 굿즈 만들 때는 항상 한글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모자에도 네, 포스트 텔레포트 아카이브. 저랑 콜라보할 때 그렇고 지금도 그 서울 매장도 그 이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서울이라고 써 있는
모자랑 티셔츠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또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갖고 싶어. 그 매장이 이제 사실 그 약수동에 있는데 거기가 니네 집에서 가까운 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거리 쳤을 때 대각선 쪽. 네가 거기서 하자고 그랬어? 약수동에 있는데 가까워서? 아니. 거기가 사실은 그 포스터 컬렉션의 그 오피스랑 되게 가까워요. 아, 네, 완전 가깝고 그리고 그곳이 이제 뭐 한남동 수준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올라와요. 약수 그 카페거리 뭐 정도? 약간 이래가지고 진짜 좋은 샵들이 많거든요. 음식 관련해서 그리고 심지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매장이 있고 그 바로 오른쪽 건물 2층에는 또 책방도 있어요. 소소 책방, 소소 서점이라고. 아, 거기 있어요? 소수 책방이라고 거기에 있는데 경쟁사? 저 근황 얘기할 때 하나 얘기하는데 산책 접었어요. 아, 적었어요. 적었어? 아쉽네.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이 책들 때문에 너무 아, 그 박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 매장 자체가 아주 미니멀한 공간이거든요. 혹시라도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그 어떤 그냥 조용한 어떤 주택가에 약수동에 이제 이렇게 간판도 제대로 안 달려 있는 이제 스틸로 마감이 된 작은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안으로 조금 긴데 심지어 문 들어가는데 손잡이도 없어요. 유리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거 할 때마다 닦는 사람 미안해가지고 몸으로 밀잖아.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밀거든요. 이렇게 어깨로. 근데 아무튼 그 매장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다 하얘요. 하얀 곳은 많긴 하죠. 근데 그리고 오른쪽 행거에 옷들이 이제 그 센터, 레프트, 라이트 옷들이 쫙 걸려 있고 그 위에를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거를 만들지 않고 다 이렇게 그 철실 같은 걸 매달아 가지고 옷걸이를 다 그 위에 그 일종의 걸어 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뒤 위에 아마 그런 베어링 같은 게 좀 달려 있을 거고 그게 일직선 선이 하나 있고 곡선이 하나 있고 또 사선이 하나 있고 이런 구조여가지고 이제 실제로 디스플레이 바꾸면 그것들에 따라서 공간이 하얗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가 보여질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보다 음향이죠. 네, 그러니까 원 스피커. 엄청 커다란 스피커가 있는데 거의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되는 커다란 스피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뭔가 이렇게 뒤쪽에 구조물 철제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길래 벽에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의 저 문만 해요. 네, 그런데 그 동주현 실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 이렇게 막 교회 같은 데 가면 나이트? 교회에 이렇게 스택으로 돼 있는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형 교회들 가면은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곡선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뭔가 임팩트가 되게 커서 그런 거 하나를 좀 놓고 싶었는데 기성품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작을 하게 됐고 그 음악 아마 순간 안 되겠지만은 그 음향 관련돼서 이제 전문적인 또 하시는 팀이 붙어가지고 그거랑 그거를 에리카 콕스라는 친구랑 같이. 이제 을지로에 있는 음향 장인분들이 그걸 이제 다 싹 만들고 제가 아니, 이게 팝업이 아니고 펄만 매장이에요. 아예 네. 매장이 첫 번째. 그러니까 포스탈 컬렉션 서울 매장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걸 만들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그렇게 스피커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으면 꽝꽝 막 이렇게 이러면서 그럴 막 것 같은데. 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어제 매장을 갔어요. 다시 오랜만에 소리가 그러니까 음악이 없어요 매장에. 안 들었어. 그래서 아니 저렇게 멋있게 스피커를 설치 미술처럼 해놓고 음악을 안 트네? 근데 뭐 괜찮았거든요 그거 나름대로. 별로 뭐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래서 까먹은 거죠. 저거 소리 좀 들어보고 싶다고. 100%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음악을 잘 안 튼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친구들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조금 틀어보거나 약간 그런 걸 하는데 일부러 안 트는 건 왜 안 트는 너무 시끄러울까봐. 그러니까 그 매장을 다 흰색으로 하고 그 행거도 공간을 해친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어쨌든간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은 좀 옷에 집중하는 경험이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언젠가 음악을 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음악이 없는 공간은 저는
이런 거랑 되게 까먹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런웨이 컬렉션 할 때 음악 없이 하는 실험적인 것들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가끔 있어요. 아, 못 봐주겠더라고요. 욕한다고. 근데 저는 뭐 괜찮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걸어다닐 때 솔직히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공간 디자인을 한 곳은 스튜디오 언라벨이라는 이제 공간 전문 인테리어 스튜디오. 네, 컴퍼니예요. 그런데 그곳들의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되게 좋아했는데 그 진짜 재밌거든요. 스튜디오 언라벨이라고 쳐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있는 공식 웹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작업들이 많이 그쪽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만든 그러니까 기성품이 아닌 거죠 일단 스피커는. 그리고 그거를 만든 분들은 원래 그러니까 음향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어떤 조형 같은 거를 하시던 조형맨 플러스 음악맨이 합쳐진 거예요. 음악맨. 그러니까 그 일지로에서 음향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조인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형맨이 이제 리딩을 하는 거고 그 을지로의 기술자들이 이렇게 붙은 거죠. 만든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태가. 본 적 있어요 혹시 인스타에서? 사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형태는 그 큰 공간에 위에 할 때는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커브 줘가지고 다 커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자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었고 이제 그걸 만드는 방식 이제 실제 프레임이나 같은 게 좀 이제 멋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좋은 커리어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뭐 공간을 만드시는 분, 인테리어 만드시는 분, 음향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파프간의 패션 디자인까지 해서 그 가면 사실 뭐 별거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간이 진짜 미니멀하거든요. 그러니까 옷 빼면 사실 뭐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겠지만 진짜 좀 컬트긴 컬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줄 서갖고 들어가더라고 애들이. 그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갖고 서울에 저런 정도의 의류 매장이 몇 군데나 있을까. 저는 저 성수에 저기 아도에로가 그렇게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수준인 게 몇 군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많지 줄 서서 않지. 들어가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파프가 진짜 좀 컬트가 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팬덤이 있다는 건 어쨌든 브랜드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갔음에도 그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피커 좀 틀어달라고 그러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취객 아니에요? 이만큼 들어봐. 술 먹기 전이었어요. 오케이. 아무튼 근데 그랬는데 이제 또 안에 계신 분들이 물론 거기까지 올 거면 정말 팬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혹시 임동준 실장님 아니시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저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존나 웃긴 게 그 오픈한 날 서구 형이랑 저랑 이제 그 애프터 저녁 식사 같은 거를 거기서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다다이즘 친구들 그 오혁이 하는 브랜드로 유명한 그 다다이즘 멤버들이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막 아니 왜 자기네 이벤트 와서 임동준 찾는다고 팬이 진짜 많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잘생겼지 뭐. 아니 뭐 잘생긴 거 이상 파프하고 잘생겼지 뭐. 그럼 됐네. 너무 많이 가졌지 벌써. 저는 그 동준 실장님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좀 좋고 재밌는 게 이 브랜드가 말하자면은 되게 글로벌 브랜드가 됐잖아요. 네. 근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소셜 미디어라든지 그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텍스트적인 정보들을 풀어내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센터와 라이트와 레프트의 뭐 차이를 엄청나게 길게 어딘가 써놓은 것들을 저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맞아. 네, 근데 홍소가 쓰겠지 뭐. 썼어요 벌써. 그거 되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쓴 거 아니에요? 9월에 영국에서 나오는 책에 제가 썼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의 어떤 접근 방식들이 굉장히 로컬스러워서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윤수 씨는 제가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안 입을 스타일이거든요. 그 정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되면 저기 승준 씨가 입고 왔던 그 여기 이렇게
카키 절개 있는 아, 패딩. 아 그래 안 사죠. 그렇죠. 예. 너무 과해.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그러니까 저들은 유니크한 피스를 막 미친 듯이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들이 하는 작업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스탠다드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근데 그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들 비하인드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본인이 유니폼을 진짜 많이 입었던 삶, 막 뭐 군대에서도 입었고, 의경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처럼 맨날 뭐 교복 입고 다녔고. 아니 초반에 시작할 때 더 유니크하고 막 디테일 많은 것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그래도 굉장히 많이 심플해지고 클린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센 것과 스탠다드한 것들이 모여 있는데 비율을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아는 92년생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2명 중에 임동준이랑 말립이라고는 그 DJ 있는데 그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92년생 몇 명 하는데 한 100명은 알지 않을까요? 어쨌든 진짜 임동준은 그 좀 재기발랄하다. 아니 그만 빨어. 아니 재수없어. 아 그래? 자. 좀만 더 빨면 안 될까? 아니 그만 빨어. 아무튼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네, 네, 합수 매장. 그래 너무 많은 걸 가졌어 네. 중구 약수동에 있는 파프의 매장 이렇게 길게 한번 또 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갈게요. 또 뭔 얘기 해야 돼? 그만해 이제 집에 가자.